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들하고 오전 일찍 만나 뵙기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좀 했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가온칩스하고 SOP, 숲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종목인데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이상분들이 계신 곳인데 여기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러면 대부분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매수 포인트 잡는 것들, 또 드리블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뭐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속이 편합니다. 장기 투자할 곳은 따로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오늘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가온칩스부터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요. 가온칩스는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4분기 정도쯤이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줘서 4분기 정도쯤에 좋은 반응이 올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숲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후에 조정이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어디가 바닥인지 저도 체크를 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시그널로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낙폭이 급격하게 나온 것, 낙폭이 이제 급나가는 경우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을 갖다가 갭 투자라고 하는데 갭 상승을 위한 투자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디자인 하우스 개념, 팹리스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팹리스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파운드리 회사가 일일이 다 팹리스 회사들을 갖다 컨트롤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 생산해내도록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회사가 가온칩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팹리스 회사랑 그런 거 중간에 있는 것도 물론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게 가온칩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까지 다 진행하는 그런 회사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가온칩스는 좀 나름 그래도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온칩스는 누가 뭐래도 비메모리 관련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쪽 관련된 부분을 파운드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테슬라형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요.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전에 어떤 팹리스 제품들이 IP가 잘 성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조율하고 만들어가고 또 테스트도 진행해야 되는 것들.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TSMC도 그렇고 협력업체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돼? TSMC가 다이렉트로 어떻게 됩니까?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쪽은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중간에는 그것을 딱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물류센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 곳에서 개인들이 보내는 것들 한 곳에 모았다가 거기서 다시 배분해서 중간에 거점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최종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큰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서 가온칩스가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상존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가전이 나와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렇고 대부분 이쪽 부분이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속해서 어떻게 능력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뒤처져 있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TSMC만 못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요. 꽤 노력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틀림없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엑시노스 2500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뭐
우리가 수요를 맞추느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온칩스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 분야가 시장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임에 틀림없고요. 뭐 앞으로 인공지능 수요 뭐 이런 것들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관련된 특히 이제 스마트 기기 관련된 쪽에서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빅데이터 뭐 사실 자율주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기 중에 하나잖아요. 좀 사이즈가 큰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꼭 필요한 회사들이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다라고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터스 반도체하고는 질이 좀 다른 거고요. 또 에이징랜드하고도 좀 질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팹리스 업체는 팹리스 업체고 거기서 다시 또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는 회사는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온칩스 스스로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장 보는 것들은 주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 정도쯤이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로운 또 글쎄 모델이나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때 한 번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잠깐 뭐 요 구간도 잠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간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잘 안 들어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뭐 쭉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매물대 마지막 하단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최종 매물은 여기 이 구간이긴 합니다. 31,000원 이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커버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매수단가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직전 우리가 6개월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가격을 훼손할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균 매수 단가는 여기 이 구간에 걸쳐 있거든요. 지금 8만 원은 조금 안 넘더라고요. 한 7만 6천 원, 7천 원 이 정도 수준에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시간적으로도 보면 앞으로 4, 5개월 안쪽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지금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건에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가라는 건 올라갈 때 무슨 시그널이 있습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 같으면 이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이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갖고든 투자해서 들어간다? 글쎄, 뭐 이 갭은 발생할 수 있죠. 이 갭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내려오는 구간, 우하방으로 역배열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들어갈 때는 항상 비중을 높게 가지 마시고 초벽만 보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할 때,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샀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이 자리, 뭐, 세 번째, 뭐 이런 자리 달리고 있을 때 좀 더 추가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과정들은 9만 원은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백투 노멀? 글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커버링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고, 공략 포인트를 일단 잡아 놓으시고, 비중은 내가 원래 들어가고 싶은 양, 총량의 30%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가 들어가든, 50%가 들어가든, 우리는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아무 짓도 안 하면 원금은 유지가 됩니다.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하방은 열려 있으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열렸습니까?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30%, 상승할 확률은 70%라 하더라도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열어두고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분들이 그냥 쭉쭉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좀만 문제가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고민 상담소가 되거든요. 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매물대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 아래로 몇 퍼센트 내려갈 거예요? 15% 내려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온 논지거든요. 그러면 15% 아래쪽에 다시 30% 잡아줄 생각하고
여부는 남겨두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특히 정상인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100%를 쭉 들어가는데 밑으로 한 15%만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후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에 3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숲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숲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낙폭 과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말입니다. PER 10에서 14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PER 10일 때 우리가 10만 원, 뭐 좀 더 높을 때 14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9만 원이다 그럼 PER 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되냐? 98,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무너진 자리가 10만 원짜리에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만 5천 원짜리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정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순간적으로 해서 오버행이 나온 것 같은 게 일반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올 때 무너진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갭차가 15% 이상 벌어지는 그 자리부터 모니터링을 좀 하고 바라보면 수급 같은 경우는 뭐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뭐 취직하고 경쟁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몰랐나요? 근데 뭐 그다음에 별풍선에 대한 뭐 실명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예를 들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거품은 좀 걷어내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일부분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내용들은 있습니다. 적어도 뭐 예를 그 윗 끝단간에 들고 있는 것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던지질 못하거든요. 일단 물렸으면 당황해서 절대 안 던집니다. 특히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던지죠. 선수가 아닌 이상은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8월 1일자 리포트입니다. 이게 뭐 빅 이벤트 부지에도 코어 유저 견고하다. 하반기 경쟁력은 부각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성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제목을 좀 아쉽게 달라준 것이 호실적 속 아쉬운 트래픽이다라고 적어준 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이 틀렸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뭐 내용들을 살펴보면 굳이 틀렸다고 볼 건 아니고 시장에서 안 받아주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차익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뭐 목표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12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낮추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차후의 문제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포인트 잡아서 기다려주는 쪽 우리가 지금 매수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갖다가 좀 더 눌림이 들어와서 야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네라고 생각할 때 잡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내용들은 다 이야기 드려야 되니까 뭐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내용도 충분히 살펴보면 뭐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올해도 전망 좋고 내년도 전망 자체는 좋다. 일단은 애널들이 전망을 좋게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뭐 동남아 수요, 뭐 트위치, 철수, 취직, 등장 이게 결과적으로 두 개가 똔똔인 거죠. 그러면 자체의 실적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트래픽, 그러니까 결제 수요 트래픽,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일단 사실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지. 그럼 당연히 차익물은 나오겠지. 차익물 나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한 30% 조정을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훨씬 더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이런 좀 개념을 좀 더 접근해서 접근하는 거 좋겠습니다. 저희야 뭐 지난번에 제가 수익 실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다가 잘하고 있다니까요. 농담이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폭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적당하게 고점이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트레이딩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머니케어 뉴스가 수익 거래를 하고 있는 개념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많지 않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하고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나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3분기인데 2분기, 3분기 뭐 2, 3, 4분기가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더 악화되지 않는 거고 매출은 좀 늘어나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뭐 소소하다. 다만 4분기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2025년도 가이던스 내용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분기에 300억 원 이상씩 흑자가 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일 경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더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밸류에이션을 더 줄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떨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외부적 악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별풍선 실명제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도 작업이 좀 들어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해소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거품은 걷어지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생겼던 그 부분 체크해 보고 고민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좀 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도 뭐 실적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셋도 더 동의하게 4분기 때 좀 피크가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반영돼서 올라온 거지. 왜냐면 2분기, 3분기가 어때요? 실적이 똑같잖아.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유한타든 미래에셋이든. 그럼 이 구간에서 뭐 하겠어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없으면 눌러줘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 리포트를 보면서도 이 생각은 하고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라서 제 시나리오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개인들의 쏠림 현상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 정도가 직전 6개월 평균 11만 원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11만 원 이 정도 수준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사이 보자, 보고 트레이딩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것들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랑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뭐 이거 뭐 내용이 말이 안 돼, 된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아 나랑 생각이 다른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화살표를 걸었습니다. 여기다 걸으면 아마 지금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들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점점 물론 그 음봉이라는 게 파워풀하게 이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아지긴 하겠으나 저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주가의 반등은 양봉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양봉이 들어오는 자리를 저는 기다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쪽 나타날 쯤 나타나야지 저희는 잡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고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추정거는 여기 8만 원 정도 때 들어와가지고 여기 10만 원 정도 때 사이에서 마무리 짓고 나가는 개념이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야 한 11만 원 정도. 그러면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에서 11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20% 전후하는 수익들은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 저 구간까지 모니터링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향후에 우리랑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네거티브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면서 정보를 좀 파악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매수할 만한 내용이 되는가라는 것들 또 이런 것들에서 체크해보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을 갖다 공략할 준비할 땐 이렇게 시간적 여유와 시간을 두고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자고 한 건 여기서 시장에서 여기서 딱 수익 실현 때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눌렸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 구간 안 봤어요. 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더 윗단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가이던스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더 윗단이었구나. 그다음에 신고가를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굳이 저걸 왜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좀 생겼고 최근에 매크로 지표 악화되면서 뭐 가뜩이나 차익물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고 요 구간이 지금 급락하고 빠진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서 매물이 안 받아준 거지. 사실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데 수급상이 이 종목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탄한 수급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상당히 가볍게 올라간 반면에 떨어질 때도 가볍게 떨어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온칩스는 그래도 서서히 공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쑥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면서 매수 포인트 체크해보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다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회원 전용 영상 오투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